자, 결국은 이제 트럼프 시진핑이 막 이렇게 싸우는 척 하면서 서로 기싸움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좀 말려주기를 바랬던 거야. 어디서 만나갖고 누가 옆으로 이렇게 억지로 손잡아주면 그때 가서 화해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툭툭거리고 안 하다가 야, 이러다가 진짜 합의 안 되겠다. 앞에 가서라도 해보자. 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안 오느니 안 만나느니 지랄을 하다가 딱 30일 날 만나려고 둘이 스케줄 조정을 마감을 쳤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장소도 경주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생각해보세요. 시진핑과 트럼프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인물이잖아요. 중국에서 만나면 시진핑 좋은 일 시켜주는 거고, 응. 미국에서 만나면 트럼프 좋은 일 그렇지, 시켜주니까 상대가 그렇지. 서로 해주기 싫어. 근데 한국은 일단 중국 입장에서 가깝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이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또 핫피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시진핑도 11년 만에 박근혜 이후 처음 만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도 온 김에 한 1일 날이나 해갖고 한번 정은이 만날까?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보 관계자들한테 그 질문을 하면은, 그거는 북미 간의 문제지 우리는 모른다. 라고 잡아떼는 모습이 좀 수상하죠? 예. 아무튼. 그래서 예. 이거는 100% 트럼프의 공으로 몰아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주선을 했으니까 뭐 어쩐다. 아유. 이번 경우에는 깔끔하게 모른 척. 우리가 경호도 다 해주고 자리도 마련해주도록. 그래요? 둘이 만나기로 했어요? 요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이고, 저희는 뭐, 응원하고 격려하고 항상, 예,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이 자세죠. 우리는 뭐해? 우리는 시진핑이랑 정상회담 해야지.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을 합니다. 경주에서 국빈 방문으로 우리가 처리하기로 했고요. 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을 하는 겁니다. 두 정상 모두 국빈 방문 형식이고요. 네, 그리고 경주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마도 미중 정상회담은 당연히 겹치는 일정인 그 30일 날 좀 진행이 네. 되지 않을까. 그래서 30일 날 시진핑이 정상회담하고 1일 날 뜨면 1일 오후에 트럼프가 판문점에 가지 않을까. 대충 이렇게 시간 약속이 그려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아는 척하고 또 그거 갖다 먼저 발설해가지고 이제 한국이 그런 자리 만들었어. 그거는 외교 초보나 하는 짓이고요. 그렇죠. 네. 무조건 다 몰아줘야 돼.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뭐 안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아니야, 모른 척하는 게 그래도 나아. 안 돼? 그것도 안 돼. 지들 둘이서만 만나갖고 다 지들 공이라고 하는 게 나아요. 아무튼 그렇게 자리가 잡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됐거나 세계 가장 강력한 G2 국가의 수장들이 무려 거의 어떤 합의를 이게 이번 만남이 중요한 건 거예요. 만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뭔가 합의를 도출할 거라는 겁니다.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콩을 좀 사주는 조건으로 해서 관세를 25% 정도에서 아니 30% 정도에서 합의를 본다. 요런 류의 피차에 주고받기로 한 이게 모든 게 끝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양보할 카드들은 이미 합의를 하고 만날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돌아가 갖고 각자 체면 차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무역 협의의 끝이라든지 또는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중국 100% 지지 이런 건 없을 거지만 최소한 콩 문제하고 그다음에 연루돼 있는 히토류 문제 요런 정도는 풀어갈 수 있는 그리고 관세도 다른 국하고 비교해서 세게 때리지 않고 15로 해주기에는 좀 그렇고 한 20에서 25 정도로 합의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도 85입니다. 현재도 대중국 평균 관세율이 미국 관세율이 85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크리스마스 앞두고 지금 미국 업자들이 난리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거 못하게 하려고 미국에서 혹시라도 중국에서 수입 제거해야 될 때 물량 많이 들어올까봐 미국 배들 승선료까지 추가로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배들이
중국 배들이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 수수료를 겁나게 올렸잖아요. 심지어 7만 원 정도고요. 자, 중국이 거기서 맞불 대응을 했어요. 그래? 미국 선박 들어오면 우린 8만 원. 네. 그래서 요것도 서로. 사이좋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아마 요렇게 이렇게 주고받을 게 많은 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도 미국이랑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베센트하고는 고윤철 총리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자꾸 3,500억 현찰받기로 했다고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 조건 대외적으로는 그렇지. 3,500억 준 거라고 해. 트럼프 말이 맞는 거라고 해. 하지만 이면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할게 라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진행돼서 일주일 열흘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고윤철 총리의 말을 들어볼게요. 부총리예요. 부총리. 왜 김민석 총리님 계신데 왜 그러세요? 고윤철 부총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현실성에 있는 것들을 조금 줄여서 말하고 있는 단계라는 걸 유의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쪽에서 구윤철 부총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 그리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까지 총 출동해서 미국 가가지고 자, 베센트 러트닉. 자, 베센트는 재무장관, 러트닉은 상무장관. 러트닉이 트럼프랑 비슷한 마가 쪽. 베센트가 정상적인 합리적인 월가 쪽. 예. 근데 지금 한국과 관련해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쪽은 어디? 베센트 재무장관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통해서 만났던 사람도 베센트 재무장관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열흘 안에 좀 잘 될 거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화 스와프와 관련된 얘기도 했어요. 통화 스와프는 사실 이거는 미국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연방준비제도가 하는 거다. 근데 내가 연방준비제도 이사라면 당연히 한국과는 통화 스와프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는 멘트까지 해줬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들이 흘러나왔냐면은 3,500억 불을 10년에 걸쳐가지고 쪼개서. 우리가 일정 부분 원화로도 넣고 그러면 그 원화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이걸 담보로 해서 달러를 땡기는 방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이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우리 쪽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방향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구윤철 부총리한테 우리 언론이 특파원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원화로 한 거 맞아요? 원화로 한 거 맞아요? 10년 분할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윤철 아니에요. 부총리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원화로 투자한다는 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 말했다가 독박 쓸 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합의 본 게 그겁니다. 10년 분할로 3,500을 간다. 대신에 이 전체적인 총 규모가 아니라 매년 뭐 350억 달러씩 끊어줘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원화로 해갖고 갈 수 있는 규모의 연간 쿼터제의 통화 스와프를 인정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미국도 부담이 없는 거야. 그냥 매년 300억 달러만 하나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용으로 묶어놓자, 투자로. 조선한테 일단 3,500억 중에 1,000억을 투자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지금 2,000억이잖아. 그 중에 1,000억은 에너지를 사주기로 했거든. 네, 우리가 미국 가스를 사주기로 했단 말이야. LNG. 문제는 가스가 1년에 1,000억 달러를 팔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없어. 한 50억 달러 정도만 해도 풀이에요. 미국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는 20년 동안 끊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가스는 뭐 갖다 놓고 썩는 거 아니고 어떻게든 쓸 거니까 에너지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해갖고 이제 2,500억 달러를 쳤어요. 그리고 나머지 1,000억 달러는 뭐다? 기존에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신규 투자하기로 한 거. 그걸로 인정해 주는 걸로 퉁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투자하는 돈은 350억 달러씩 원화로 가는 거지만 그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마스카 펀드로 들어가는 형태를 취할 수 있게 지금 이면 협상을 하는 거죠. 요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꺼내면 트럼프가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일단 신뢰성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자기 지지자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지지자한테는 내가 3,500억 달러 받아냈어요. 선불로 받았어. 이렇게. 10년 얘기해. 분할로. 6,500억 달러 받았어요. 그러면서 가로 열고 말을 안 하지만 10년 분할로요. 요게 뒤에 옵션으로 있는 거고요. 한국 기업들이 투자할 거예요. 마스가에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우리랑 약속했던 정상적인 투자와 고용을 늘려가기 위한 투자를 계속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처발라 놓고 지금 매몰시키지 않을 거면 1,000억 달러, 한 120조, 140조는 삼성, 현대 이 4대 그룹이 가갖고 집어넣는 걸로도 충분히 카바치고도 남아요.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처발라는 돈들이, 투자해놓은 돈들이 3,500억 달러 수준이 이미 넘습니다. 그 이상을 먼저 했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는 1,000억 달러는 미국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확대하거나 또는 정상화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투자가 될 거고요. 대신에 약속받은 게 반도체하고 바이오 의약품에 관한 최혜국 대우를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경제 전문지나 썰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공식화해서 명문화하지는 않을 거고 합의를 받고 부수 조항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선에서 끝날 거고 트럼프는 밖으로 3,500달러 하고 다녔어요라고 받아냈어요라고 막 큰 소리를 칠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면은 또 언론들이 뭐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안 할 것 같네. 왜냐면 얘들은 3,500도 빨리 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별말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기업들이 하면 안 지금 되지. 그 4대 기업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와 같은 대처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사실은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버텨준 덕분에 오히려 대기업들이 지금 협상에 있어서 미국하고의 대미 협상이나 보조금 협상에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도 코스피가 3,794.87 역대 최고를 찍고 3,800 넘으려다가 못 넘었어. 오후에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어차피 이틀 쉬는데 와. 팔아서 현금 챙길 거냐? 아유, 그냥 사놓고 월요일 날 한 번 더 가는 걸 기대할 거냐? 원래 금요일은 좀 떨어지죠. 네, 원래 금요일은 떨어지는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는 거죠. 네. 계속 올라가겠어. 계속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이 얘기 했다고 떨어지는 걸로 해갖고 곧보스 사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송 작가가 말하면 반대로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아닌데. 송 송 작가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거. 송 작가가 천연가스를 사거나 무슨 특별 종목을 그것만 사면 조심하시면 떨어지는 돼요. 거지. 이거 네, 말했다고 떨어지는 거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잘못 들으셨네. 왜 자. 그러셨어요? 네.